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제가 1회차부터 오늘 마지막 4회차까지 준비한 강의는 생활 속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에센셜 오일을 아시고 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센셜 오일의 사용법은 굉장히 많아요. 사용 방법은. 그리고 사용처도 많고요. 이 많은 거를 한꺼번에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서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시작할 때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아주 손쉽게 간단하게 약간의 저희가 지식만 있으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것들을 주제로 좀 알려드리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생활 속 아로마 테라피라고 제가 붙여보았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 하나하나의 효능과 사용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가 강의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에센셜 오일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할애된 만큼 에센셜 오일의 특징, 또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간단한 방법들을 또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페퍼민트, 라벤더, 레몬, 오렌지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프랑킨센스 굉장히 많이들 아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오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아시고 사용하시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을 또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얘는요, 프랑킨센스는 오일의 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향기 맡아보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와, 향 좋다 이런 향은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손녀는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는 그냥 이게 프랑킨센스 향이구나. 이 정도인데 저희 손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오면 프랑킨센스 빈병이 있으면 가져가요. 그래서 그 빈병을 침대 머리맡에 자기 공부방에 놔요. 굉장히 이 향을 저희들이 예쁜 꽃향 맡듯이 맡아요. 그 아이는. 이유가 뭐냐면 갓난이 때 이 아이가 이유 없이 밤에 1시간씩을 운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 아이는 뭔가 불편하니까 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오일을 2가지를 디퓨저하고 함께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오일이 프랑킨센스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는 방에 발향을 하고 매일 발바닥에다가 마사지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뒤로 잠도 잘 자고 중요한 건 병원을 안 다니는 거예요. 건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 마음 속에는, 감정 속에는 이 향이 본인이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몸은 기억하잖아요. 이 향이 자기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 향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면서 아기 때부터 이 프랑kin센스 향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이 오일병만 보면 막 이렇게 갖고 다녔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좋아해요, 이 아이가. 근데 여러분들 맡아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막 와 너무 좋다, 막 할머니 이거 좋아요, 이 정도 향은 저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뭐냐면 얘가 오일의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성경에는 유향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예, 얘가 지금 여기 PPT에 이 나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막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정말 척박한 사막에서 이 자라는 나무예요. 감람나무거든요. 감람나무과인데 여기서 이 나무 껍질 있잖아요. 이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벗기는 거 있잖아요. 끝에 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무 껍질 벗기는 것 같은 그런 도구로 이 나무 껍질을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러면 상처를 내면 나무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나무는 살아있잖아요. 상처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진액이 나와요. 이 진액이 여기 보시는 이거예요. 예.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진액이 나오면 이게 약이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나무도 본인의 다친 부위, 예,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액을 막 내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 척박한 곳이잖아요. 굉장히 덥고 햇볕이 강렬한 곳이겠죠. 그러면 이게 며칠 있으면 꾸둑꾸둑하게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농부가 한 번 더 가가지고 그 자리를 한 번 더 긁어내요. 되게 잔인하죠. 응, 상처를 한 번 더 내요. 그러면 더 많은 송진을 내뿜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 하얗게 나오는 진액을 이게 공기하고 만나면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이제 요것들을 추출해가지고 굳혀가지고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건데 이게 우리가 뭐 이 손질해서 깨끗하게 손질해서 하는 거를 레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레진을 가지고 수증기 증류법으로 오일을 뽑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병에다가 담아놔서 프랑킨센스 오일이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얘는요 굉장히 귀한 향이에요. 예,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귀한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향이죠. 그 정도로 이 자체는 굉장히 귀한 향으로 쓰여졌었고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고대 때부터 또 예방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동이라고 하죠. 이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아가들이 태어났을 때 발바닥에다가 이 프랑킨센스 오일을 발라줬대요. 뭐냐면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여줘서 아이들 아프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죠. 효과가 강력한데요. 그런데 또 아이들도 사용해도 될 만큼 또 순한 오일이에요. 대체적으로 원액을 자꾸 바르진 않아요. 저는 여기서 원액 바르라고 권장하진 않지만 급할 때 국부적으로 잠깐 동안 원액을 사용해도 될 만큼 순한 오일이긴 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향과 모략을 가져갔잖아요. 이 유향이 프랑킨센스인데 그 당시에 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막지대였잖아요. 모래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리고 환경이 좋은 환경도 아니었어요. 사막이고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곳의 호흡기 관련해서 어떻게 환경적으로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호흡계라든지 또 아가의 면역계라든지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한 얘가 귀한 향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귀족이나 그 왕족들이나 이거를 사용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그때는 사용했냐면 얘 수지를 태우는 거죠. 태워가지고 그거를 잘 이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에센셜 오일을, 이 허브를 굉장히 잘 사용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 우리가 보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왕이 나오잖아요. 그 여왕은 피부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뭐 우리도 이렇게 뭐 유명하게 알고 있지만 피부업계에서 유명한 건 뭐냐면 인류 최초로 천연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대요. 네. 우리 클레오파트라의 사진을 한번 책에서나 아니면 뭐 TV에서 영화를 통해서 뭐 그런 영화를 클레오파트라가 주인공의 영화를 봤다거나 그럴 때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클레오파트라는 항상 눈썹을 까맣게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오는 얼굴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 쪽 공부하시는 분은 클레오파트라가 최초로 클렌징 오일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눈썹, 아이라인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했거든요. 그 아이라인으로 사용했던 그게요. 프랑킨센스 수지를 태운 젤 있잖아요. 그 젤을 화장으로 눈썹이나 아이라인으로 젤을 이제 뭐 그냥 젤 자체를 섞였어요. 이게 곱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일에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발랐다고 해요. 그래서 최초의 아이라인이 프랑킨센스 수지를 태운 젤예요. 예,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눈화장으로서도 썼던 그 프랑킨센스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프랑킨센스가. 그래서 여기 이제 신체적인 효과, 심리적인 효과, 피부에 대한 효과,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는데, 프랑킨센스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 했으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하면, 뇌예요, 뇌. 이미 뇌는요, 여러 논문에 나와 있어요. 뇌와 관련돼서는. 제가 몇 차례 앞서 1회부터 3회차까지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그 말이 어떤 거였냐면, 시너지 효과, 짝꿍, 같이 쓰면 좋은 오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프랑키센스와 같이 쓰면 좋은 오일을 제가 코파이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파이바. 코파이바하고 프랑킨센스는 같이 쓰면 굉장히 좋은데 이 두 오일이 뇌에 관한 한 논문이 있습니다. 뇌에 써야 된다 그러면 막 생각나시는 단어들 많이 있죠. 나 이제 지금부터 내가 써야 되겠어. 막 이렇게 생각나시는 단어들 있을 거예요. 목 뒤에 우리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네, 목 뒤 이렇게 만져보시면 움푹 들어간 부분. 거기에 프랑킨센스를 코코넛 오일하고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그거에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자놀이, 그리고 우리 이거 헤어라인, 쫙, 귀 뒤로 헤어라인, 쫙, 헤어라인에 발라주시면 기억력을 올려주기도 하고, 뭔가 자꾸 깜빡깜빡하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또,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좀 잘 안 되고, 이런 모든 뇌와 관련한 거에 프랑킨센스를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딱 맨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면 뭘까 할 때 뇌였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해요. 프랑킨센스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 지금 어디가 불편한데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요. 근데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써야 되죠? 분명히 배웠는데 뭐 써야 되지? 이렇게 모를 때 그냥 프랑킨센스 쓰세요. 이래요. 뭐냐면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프랑킨센스는 모든 불편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프랑킨센스 오일을 가지고 있다. 이거 어디다 써야 돼? 그냥 다 쓰세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호흡기에 좋아요, 얘가. 특별히 만성이 붙는 거에 좋아요. 만성이라는 건 뭐예요?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잘 안 낫는 거. 그 불편함이 잘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만성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죠. 자, 만성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프랑킨센스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얘가 뇌 부분만이 아니라 호흡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내가 기침이 안 낫는다. 자꾸 여기가 뭐가 걸린 것 같다. 예. 자꾸 폐 쪽이 되게 불편하다. 예. 그럴 때 호흡기를 지원해주는 해주는 오일로 프랑킨센스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보면 염으로 적어놨죠. 자, 그리고 자궁의 출혈에도 좋다고 적어드렸어요. 이 티트리가 천연 소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티트리하고 같이 프랑킨센스도 염과 관련돼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호흡계도요. 이게 오랫동안 여기에 감기에 걸렸어요. 다 나았어. 근데 이 목에 이게 거담 같은 게 전혀 안 나아요. 이게 끝까지 가네. 정말 끝물인데 금방 나올 것 같으면서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해요. 프랑킨센스 써보세요. 그럴 때 여기 바르셔야 되겠죠. 네, 여기서 이쪽으로 바르시고 그 다음에 폐 쪽까지 가슴 폐 쪽까지 발라주시는데 항상 늘 말씀드리죠. 코코넛 오일하고 희석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 목에 자꾸 뭐가 있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해도 뭐가 있는데 안 내려가요. 이럴 때는 프랑킨센스하고 며칠 전에 제가 유칼립투스 말씀드렸을 때 그 점액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프랑킨센스하고 유칼립투스하고 같이 브랜딩해서 코코넛 오일과 써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주위에 담배 많이 피신 분 있죠. 담배 많이 피신 분, 그런 분들한테도 이 조합으로 좀 쓰시게 하면,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 되게
이렇게 디퓨징, 사실은 비싸갖고 디퓨징 하긴 되게 아깝죠. 그런데 담배 많이 피시는 분, 유칼립투스, 블랙페퍼, 이런 오일을 같이 해서 디퓨징 하시면, 약간 담배 피고 싶다는 생각을 약간 좀 줄여둘 수도 있어요. 줄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끊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끊는 거고요. 에센셜 오일로 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가이드는 못 해드려요. 그 피고 싶은 마음을 좀 줄여드릴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신생아들 호흡기 관련해서 불편함이 있을 때 이 프랑킨센스 오일을 발향시켜 주시면 디퓨저에 떨어뜨려서 아이가 있는 방에 연하게 발향시켜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한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기 비뇨생식계에 유익하다고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예, 비뇨생식계, 생식계 질환에 굉장히 정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케어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연세가 들면서 그 질 건조증 많으시죠? 저희가 말할 때는 궁 테라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생식계 관련해서 그 오일을 사용하시면 속옷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랫배에서부터 회음부에 바르고,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 몇 가지 오일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지역교회 나갈 때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조용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질 건조증이 심해서 정말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테라피 처방을 해드렸는데 이분은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거를 쓸 때도 너무 이분 같은 경우는 질 내부에 이렇게 그 오일을 좀 원래는 점막에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배지 캡슐에 넣어서 질 내부에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배지 캡슐을 질 내부에 우리 질적 넣듯이 넣어서 사용해 보시라 했는데 그 배지 캡슐 자체를 넣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건조증이 심한 거죠.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그 배지 캡슐에 코코넛 오일을 또 발랐어요. 그 정도로 안 들어가가지고. 질정 같은 걸 쓸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심각하시니까 이분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도. 보통은, 안 되겠어. 그냥 그럴 텐데. 근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집사님한테 이거 써봐, 이거 써봐, 이거 써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유명한 레시피가 됐었는데, 질 건조증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제가 메인으로 썼던 오일 중에 하나가 프랑킨센스 오일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연세 드시면 또 어떤 걸 호소하셨냐면, 질이 빠지는 것 같아요. 처져 있어요. 예. 빠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죠. 예. 그거는 뭐 느껴보시는 분은 그게 어떤 증상인지 아실 거예요. 예. 그럴 때 이 여자들의 생식계 자궁을 튼튼하게 탄력을 주고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럼 남자분은 아닌가? 오, 천만에요. 남자분 전립선 관련해서 방광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시면 아랫배, 그 다음에 생식계, 그리고 남자분들은 전립선 관련해서 오일을 쓰실 때는 그 음낭과 항문 사이에 거기를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아랫배에서부터 엉덩이 쪽으로 발라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몰래 약을 드시는 분이 저한테 수업에 오셔가지고 제 수업에는 남자분들도 들어오시거든요.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저 혹시 그래가지고 레시피 알려드리면 그 나중에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되게 좀 이렇게 오픈하기 쉽지 않아요. 전립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나 굉장히 금방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전립선 불편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오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프랑킨센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칼립투스. 우리 유칼립투스 갖고 DIY 앞서서 했었어요. 통증 오일 만들 때. 또 넣었었고요. 룸스프레이에도 제가 많이 넣는 오일 중에 하나가 유칼립투스예요. 여러분들 유칼립투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자, 유칼립투스는요, 700종이 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학명을 보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학명을 보고. 예. 주로 많이 쓰이는 유칼립투스의 학명은 두 가지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여기에 그 학명이 유칼립투스 글로블루스라고 돼 있어요. 이 유칼립투스 글로블루스라는 학명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칼립투스 라디아타라는 학명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안에 유칼립톨이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18시네올 옥사이드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호흡기에 좋아요. 이 성분이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칼립투스 글로블루스, 이 유칼립투스 글로블루스는 약간 터프해요. 네,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유칼립투스 라디아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유칼립투스 라디아타는 굉장히 젠틀하고 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라디아타를 구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오일을 사용하시면 아이들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 자, 이 유칼립투스 호주가 원산지예요. 제가 2019년도에 호주 갔을 때인가? 그때 호주에 갔을 때 제가 호주에서 돌아오는 며칠 전에 시드니에서 진짜 그 연기를 봤어요. 시드니 막 저녁에 이렇게 굉장히 탁하고 연기가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때 당시가 시드니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안 꺼질 때였어요. 온 산이 타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시드니를 갔었는데 정말 나무들이 무지하게 다 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유칼립투스 이파리를 먹고 있는 그 코알라 사진을 올렸잖아요. 코알라도 굉장히 많이 타 죽었고요.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드니에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블루 마운틴의 이름이 파란색이잖아요. 블루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왜 그 푸릇푸릇하게 산은 초록색이잖아요. 나무가 많아서. 근데 파랗게 보인다. 위에서. 한국에서 파랗게 보인다 해가지고 블루 마운틴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요. 유칼립투스 오일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뿜어 나오는 그 가스가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유칼립투스 오일을 한국에 돌아가면 많이 사갖고 쟁여놓을까? 이거 유칼립투스 오일 호주에서 이거 추출 못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걱정을 그때 잠깐 했어요. 그때 제가 오일로 제 몸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건강해진 상태로 호주에 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유칼립투스 오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그 정도로, 예. 그 호주에 가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유칼립투스로 만든 여러 가지 그런 그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예. 근데 일단 얘는요, 폐호흡기에 좋아요. 폐호흡기에 굉장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호흡기 쪽으로. 예. 호흡기 강화 오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호흡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유칼립투스는 기침하고 감기 걸렸을 때 여기 뭐 있죠? 예, 거담. 그럴 때 여기를 발라주시면 저는 이거 유칼립투스 오일 원액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를 바로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러면 강의할 때 여기에 목에 이제 뭐가 강의를 이제 많이 하니까 여기 자꾸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할 때 이걸 딱 바르면 곧바로 하던 게 이게 싹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저는 워낙 오래 사용해서 이렇게 가끔 급할 때 이렇게 원액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원액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코코넛 오일하고 희석하셔가지고 거담이 있을 때 여기에 발라주시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좀 강해요. 꼭 그 원액 도포하시고요. 코코넛 오일 브랜딩 도포하시고요. 얘가 우리 통증 오일 만들 때 넣었었어요. 통증 오일에 같이 넣어주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제 어느 분이 전화로 류마티즘에 도움이 되는 거를 여쭤보셨는데 류마티즘에 유칼립투스 쓰시면 도움 됩니다. 모든 통증에 같이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요. 같이 통증에 좋은 오일을 넣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칙칙할 때 화장품에 넣어 쓰시면 유칼립투스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유칼립투스가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단 얘도 페퍼민트처럼 강한 오일이에요. 유칼립투스 잎에는요, 다른 코알라는 아니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이 있어요. 독성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알라는 이 독성을 소화시키고 독소를 분해하고 하는데 특별한 소화 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이 해독 과정 자체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해독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코알라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사가 느리대요. 얘가. 코알라는 신진대사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소화가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 음식이 먹은 게 에너지로 바뀔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뺏기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코알라가 하루에 18시간에서 22시간까지 긴 잠을 자는 거는 자신만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안에 있는 이 유칼립투스를 오일을 쓸 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유칼립투스 글로불루스는 약간 약간 젠틀하다. 예, 쓰시기에 터프하다. 그리고 유칼립투스 라디아타는 좀 젠틀하다.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성분 다 어느 정도의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을 많이 뺐죠. 예, 뺐지만 에너지가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쓰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쓰시면 안 된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막 썼던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 유칼립투스 굉장히 막 썼어요. 와,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막 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쓸 정도로 편안한 오일은 아니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오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얘 머리를 맑게 해줘요. 집중시켜주고. 그래서 운전하실 때 졸리실 수 있는 장거리 운전을 하신다? 그럼 넣어놓으시고 향 맡거나 아니면 뿌리셔가지고 하시면 각성을 시켜줘서 졸음을 좀 방지합니다. 그리고 피부에도 좋아요. 아까 그 칙칙한 피부 순환을 돌려서 좀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했죠. 얘는요 상처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티트리와 더불어서 염에 관한은 좋아요. 그래서 상처나고 벌레에 물렸고 또 염증이 생겼을 때 사용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 모기 스프레이 만들 때 유칼립투스 사용합니다. 굉장히 그때는 레몬 유칼립투스, 이 유칼립투스의 종이 700여 가지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레몬 유칼립투스라는 종이 있어요. 사람들은 레몬 유칼립투스 하면 레몬과 유칼립투스를 섞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아니에요. 종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레몬 유칼립투스가 유명했던 거는 언제냐면 코로나 때 유명했어요. 코로나 때 그때 제가 날짜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0월 어느 날 전 세계가 같은 날 전 세계가 다 뉴스에 레몬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영국에서 레몬 유칼립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잡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영국 군인들한테는 생필품에다가 레몬 유칼립투스를 이제 넣어준다. 이런 거를 보도가 돼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뉴스에도 그날 그냥 모든 뉴스에 나온 게 있었어요. 그때 레몬 유칼립투스가 굉장히 이슈화 됐었는데 이 레몬 유칼립투스는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레몬 유칼립투스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건데 원래는 살충제로 썼대요. 살충제 원료로 썼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레몬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을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 여름에 모기 퇴치에 많이 써요. 모기 퇴치에 많이 쓰고 냄새, 강아지 냄새. 근데 레몬 유칼립투스 향은 호불호가 있어요. 싫어하시는 분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게 약간의 독특한 향이 있거든요.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레몬 유칼립투스는 그 정도로 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셉니다. 근데 레몬 유칼립투스를 가지고 여름에 모기 퇴치 스프레이로 쓰실 수도 있어요. 만들어서 유칼립투스하고 종이 다른 그런 오일이 있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이제 사이프러스. 제가 사이프러스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치질, 정맥
류에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매일 아침 사이프러스하고 또 한 가지 다른 오일을 발바닥에 바릅니다. 자, 사이프러스를 바르는 이유는 정맥류 꼬이는 거를 못 보고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를 못 봐요, 얘가. 그래서 풀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막혀있는 거 뚫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차고 넘치는 거, 과잉된 거,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효능도 있어요, 얘가. 얘는 그냥 딱 맡으면 나무! 이거 나무네? 이렇게. 상록수예요. 상록수고요. 과잉된 것을 정상화시킨다. 자, 과잉된 게 뭐예요? 몸이 붓는다? 뭔가 과잉된 거죠. 셀룰라이트, 림프 부분이 딱딱하고 겨드랑이 림프가 딱딱하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독소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럴 때 사이프러스. 또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또 앉아서 일하는 분들 다리 붓죠. 그럴 때 사이프러스 사용하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오일이고요. 자몽 에센셜 오일과 같이 브랜딩에 사용하면 셀룰라이트 마사지 오일로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라벤더하고 그리고 하와이안 샌달우드 같이 사용하셔서 지성, 내가 너무 지성이다, 번들번들해, 피지도 많아, 그럴 때 크림이나 그 로션 베이스에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피지도 줄여주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는 좀 사이프러스는 뭔가 균형을 맞춰주는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바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얘가 좋은 오일은 얘를 명상 오일로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나무 오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노여움, 화났어. 그리고 막 이렇게 너무 내가 좀 성격이 급해. 그럴 때.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많아. 나 좀 스트레스를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스트레스를 끊어주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심리적인 거는 가장 좋은 게 향기 맡는 거예요. 디퓨저에 해서 이렇게 틀어놓으셔서 다니면서 향기 맡으시는 거. 그러나 밖에 나가 있을 땐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손으로 빌려서 깊이 향기 맡는 거. 그렇게 향기 맡는 게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가장 빠른 거고요. 호흡계 부분에서도 향기 맡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바르고 향기 맡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좀 출혈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불편함이 있으시다. 그러면 사이프러스하고 로즈 제라늄하고 오레가노는 제가 좀 가이드를 안 해드리려고 해요. 웬만하면. 굉장히 좋은 오일인데요. 함부로 쓰시면 큰일 나는 오일이거든요. 진짜 좋은 오일인데요. 잘못 쓰면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고 세서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안 해드리는데 출혈하고 관련돼서 오레가노를 아주 소량 쓰시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의 화학 성분, 이 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 중에 피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피넨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파골세포 형성을 막아줘요. 얘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갱년기가 되면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뼈를 이렇게 분해를 하잖아요. 뼈를 분해를 하면 분해된 게 다시 흡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시 흡수하는데 흡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뼈에서 칼슘을 빼서 다시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얘가 쉽게 말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온 칼슘이 다른 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가 자꾸 약해지겠죠. 그래서 분해하는 그 뼈를 분해하는 세포, 그 세포를 방해하는 작용을 이 파골세포가 해요. 관절뼈, 뼈와 관련된 증상. 40대 이후가 되면 골다공증 예방해야 되고 뼈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럴 때 미리미리 사용하시면 좋은 오일. 그게 사이프러스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이프러스가 굉장히 좋은 게 페퍼민트하고 같이 브랜딩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페퍼민트, 라벤더, 사이프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코코넛 오일하고 같이 희석해가지고 마사지 오일로 사용하시면 바디버터에다가 알로에베라 겔하고 코코넛 오일을 넣어가지고 바디 오일을 만들어요. 겨울에는. 이번에는 그레이프루트하고 사이프러스하고 그 다음에 로즈 제나듐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썼어요. 네 가지 오일을 넣었어요. 몸에 있는
셀룰라이트와 지방세포를 좀 빼내고 싶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몸에 좀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구태여 그냥 막 롤온에 만들어서 안 하시더라도 겨울에 바디 오일이나 바디 로션 내지는 얼굴에 로션 같은 거 쓰시잖아요. 거기에다 그냥 몇 방울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생활용품으로 쓰세요. 그러면 그냥 향을 즐기기보다는 나한테 불편한 부분에 해당하는 오일을. 예, 나 골다공증 되게 염려돼. 나 뼈를 좀 튼튼하고 하게 하고 싶어. 그럼 바디 오일에다가 사이프러스 같은 오일, 프랑킨센스 같은 오일 배우셨잖아요. 페퍼민트, 뭐 라벤더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냥 바르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매일매일 루틴이 되겠죠. 그렇게 오일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윈터그린을 넣었는데요. 윈터그린을 넣는 게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윈터그린을 많이들 사용하세요. 윈터그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요. 얘 상록수예요. 얘가 원산지가 네팔이거든요. 네팔인데 네팔 하면 어때요? 춥죠? 히말라야 생각나시죠?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근데 얘 이름이 뭐냐면 윈터 그린이에요. 겨울에도 그린이래요. 푸릇푸릇하대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겨울에도 그린이다. 생명력이 강한 거죠. 근데 얘가 윈터그린이 정말 특이한, 죄송해요. 이거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윈터그린을 제가 가져왔어요. 윈터그린 보면 여기 성분이요. 메틸 살리실산이 100%나 98%거든요. 얘가 굉장히 좀 다른 거하고 특이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98%가 메틸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에요. 근데 이 메틸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이 화학 성분이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몸속에 대해서 분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메틸이요. 끝에 L이 붙어가지고 메탄올이 되거든요. 옛날에 인도에서 금주령이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지한 사람들이 금주령이 내리니까 술은 마셔야 되겠고, 술은 못 먹게 하고 하니까 메탄올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단체로 죽은 기사가 있었어요. 메탄올은요, 독성이에요, 독성. 메틸이 OH, 올과 결합해갖고 메탄올이 되면 이 메탄올이 알코올의 한 종류인데 메탄올이 이렇게 이렇게 메탄올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금만 먹어도 죽고요. 눈에 조금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게 향이 들어갔다. 눈에 조금만 들어가도 눈이 안 보이고 하는 독이라고 해요. 그러면 알코올이 독인가요? 알코올도 사실은 독이거든요. 근데 우리 알코올 하면 뭘 생각나요? 술 생각나잖아요. 먹는 거니까 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알코올 중에서도 유일하게 먹는 알코올이 에탄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코올 하면은 그냥 너무 흔하게 써가지고 먹어도 되는 거, 뭐 독성이 없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알코올은 독인데 유일하게 먹어도 되는 이 알코올. 그래서 에탄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에탄올이 사람들이 먹는 뭐 맥주, 뭐 양주, 소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맥주나 소주나 이 술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들은 아주 미세한 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아주 막 0.0001%의 미세한 양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막 빙빙 돌아요. 뭐 두통이 심해요. 이거 뭐예요? 아무리 다 꺼냈어도 알코올의 불순물들이 분해되면서 아주 미세하게 그 안에 남아서 머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술 먹고 나면. 이게 뭐냐면 어찌됐든 독성이라는 얘기예요. 윈터그린 보시면 다른 것도 여러분들 윈터그린 그 병 보시면 이 이중캡이 돼 있어요. 특별한 캡이 돼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안 열려요. 이거는 눌러가지고 열어야 되는 이중캡이거든요. 독성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메틸살리실산이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파스 향 있잖아요. 그 파스 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류마티즘 어제 말씀하신 류마티즘을 그분이 쓰고 계시더라고. 좋습니다. 예, 쓰셔요. 괜찮아요. 그러나 아주 오일을 잘 선별을 하셔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데 탁월한 게 뼈 통증이에요. 뼈 통증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피부에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경련이 있는 거 있죠. 멍 경련 막 그런 거 있을 때 그럴 때 이 오일 써주면 따뜻하게 하면서 프랑킨센스하고 같이 써주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윈터그린하고 시더우드하고 같이 써주면은요, 약간 우리 아스피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스피린 같은 효과를 보고 싶을 때 윈터그린하고 시더우드하고 같이 블렌딩 해가지고 마사지 하시면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몇 시에요? 10시 10분이에요. 자, 만들기로 갈게요. 오늘 제가 만들기 2가지 준비를 해드렸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두피 세럼입니다. 지금 이 병이거든요. 이게요 30ml예요. 30ml 병이고요. 끝에 뾰족 캡으로 저는 달았어요. 스프레이 이런 거 아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넣고 있는 게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 20ml를 먼저 넣고요. 30ml 병으로 준비했어요. 20ml를 먼저 계량을 하고요. 코코넛 오일 아니고요. 호호바 오일 있으시면 호호바 오일 쓰셔도 돼요. 네, 캐리어 오일은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오일을 또 하나 넣은 게 여러분들 캐스터 오일. 저는 이 캐스터 오일 쓰고 있는데 아무거나 괜찮아요. 갖고 계신 거 쓰세요. 저는 이거를 갖고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캐스터 오일을 7ml 정도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30ml인데 20ml, 7ml 이렇게 베이스 오일 저는 2가지를 넣었고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호호바 오일, 근데 캐스터 오일 없다. 아, 괜찮아요. 갖고 계시는 무겁지 않은. 캐스터 오일은 좀 텍스처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7ml만 넣었어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두피에 좋아서 제가 쓰고요. 살짝 무거워요, 얘는. 그런데 그래서 적은 양 쓰시면 되고요. 다 없다. 그러면 갖고 계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센셜 오일 오늘 3가지 넣을 거예요. 두피에 굉장히 좋은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가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 샴푸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즈마리 3방울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오일이 시더우드예요. 시더우드는 피부에 좋아요. 시더우드 피부에도 쓰지만 두피도 피부입니다. 두피 세럼이기 때문에 시더우드 3방울 넣었어요. 그리고 라벤더 에센셜 오일도 동량으로 3방울 넣습니다. 더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은 넣었어요. 그래서 3방울, 3방울, 3방울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잘 흔들어 주세요. 잘 섞이게 흔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두피 세럼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 이걸 쓰는 방법은 요 캡 있죠. 이 캡을 이제 여시고 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외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못 바르겠어요. 예. 자, 요 캡을 딱 여시고 이렇게 하면 오일이 이제 발라지겠죠. 여기 가르마 부분 싹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이렇게 머리 이쪽에 하고 이쪽도 싹. 그래서 손으로 문질문질. 또 이쪽 싹. 손으로 문질문질. 또 요 밑에 싹 바르시고 손으로 문질문질. 또 뒤에도 헤어라인 뒷목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요렇게 다 해가면서 다 싹 해서 다 문질문질 하세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혹시 괄사 같은 게, 저는 괄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괄사 같은 게 있으시면 그 괄사로 마사지를 했어요. 두피를 마사지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피부 관리 한다 그러면 여기만 막 피부 관리 하시잖아요. 늘어지는 피부, 주름진 피부를 예방하려면 얼굴 페이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두피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피도 피부거든요. 여기서부터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피를 탄력 있고 건강한 두피로 평상시에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괄사가 있으시면 해볼, 괄사 없다 일부러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병 있잖아요. 병 뒤에 보면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하나도 안 아파요. 괄사하고 똑같아요. 예. 괄사 없으시다. 저는 있으니까 괄사로 해요. 없으시면 뭐 이런 스프레이 병이 뒤에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어요. 뒤에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마사지 하실 수 있어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괄사 없으시면. 그렇게 해서 두피를 다 이렇게 문질문질 괄사를 자극을 주는 거, 마사지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20분 정도 두세요. 여기가 이제 오일 릴리 하겠지. 이러고 밖에 못 나가요. 기름 져가지고. 20분 정도 두시고, 그 다음에 샴핑을 하시면 피가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이 뭐지요, 이거. 머리카락 푸석푸석하거나 힘이 없거나 자꾸 잘라지거나 끊어진다고 하죠. 그런 두피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만들기가 전부 두피에 관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헤어 미스트예요. 자, 헤어 미스트고요. 제가 헤어 미스트 보시면 알로에베라 워터를 준비를 했어요. 알로에베라 워터 없으시면 그냥 정제수 하세요. 저는 50ml에다 했어요. 50ml에 알로에베라 워터 15ml 정도 넣습니다. 15ml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정제수 넣었어요. 저는 정제수를 넣었는데, 여러분들 정제수 하려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제수는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쓰니까 정제수 쓰고요. 여러분들 정제수 없다, 그냥 생수 쓰시면 돼요. 예, 생수 30ml 넣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베이스를, 물 베이스예요. 얘가 워터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베라 워터 15ml, 정제수 30ml 해서 여기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글리세린을 좀 넣었어요. 식물성 글리세린 넣었는데, 식물성 글리세린을 5ml 정도 넣습니다. 예, 5ml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트로 사용할 물 베이스거든요. 얘가 왜 워터 베이스로 하냐면, 오일 베이스로 하면 머리카락이 많지 않으신 분은 이게 좀 외출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떡져가지고. 그런데 미스트, 물 베이스는요, 외출하기 전에 감고 바르시면, 뿌리시면 굉장히 가볍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 먼저 레몬그라스 2방울 넣었어요. 레몬그라스 2방울 넣고, 그 다음에 클라리세이지가 모발에 굉장히 좋은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클라리세이지 3방울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랑일랑 넣을 건데요. 일랑일랑은 모발에도 좋지만 탈모에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머리카락을, 두피를 건강하게 해주고 머리카락 모발에 힘이 있게 해주는 에센셜 오일이 일랑일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몬그라스 2방울, 클라리세이지 3방울, 일랑일랑 2방울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요. 흔들어서 이거를 헤어 미스트라고 스티커를 붙이시고, 이걸 언제 쓰시냐면 샴핑 하시잖아요. 자, 샴핑 하시고 나서 드라이 하시기 전에 이거를 머리에다가 다 뿌리세요. 뿌리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드라이 하신 후에 좀 스타일링 한다 생각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물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름져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제가 알로에베라 워터를 넣은 이유는요. 이 알로에베라 워터가요, 두피의 보습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보습에. 그리고 얘도 염증을 좀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얘 자체에 있어요. 그리고 좀 우리 그 있잖아요. 막 그 발진 생기고 여름에 어디에 밖에 햇볕에 나갔다 왔는데 막 타고 그래서 막 뜨끈뜨끈할 때, 그럴 때 알로에베라를 바르시면 진정시켜 주거든요. 그렇듯이 피부에 알로에베라, 이제 여기는 워터 베이스를 한 거죠. 알로에베라. 얘가 보통의 우리 시중에서 판매하는 미스트 이런 거는 실리콘이 덮여 있거든요. 근데 얘는 실리콘이 아니잖아요. 천연 보습제고요. 얘도 두피를 코팅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알로에베라 워터가. 그런데 이제 만일에 너무 사기가 좀 이제 부담스럽다, 없다 하시면 뭐 정제수로, 생수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글리세린을, 식물성 글리세린을 넣었어요. 식물성 글리세린이 이 모발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좀 해줘요. 보통 우리가 실리콘을 쓰는 이유가 발산하지 말라고 이렇게 쓰고 강제로 덮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리콘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대신에, 실리콘 대신에 천연에서 알로에베라 겔하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을 써주시면 좋은데, 알로에베라 겔로 했더니 약간 조금 외출하기가,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상관없었어요. 근데 머리숱이 없으신 분은 조금 외출하는데 부담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로에베라 워터를 해서 수분을 끌어오고
머물게 하고 천천히 빠져나가게 하는 베이스로 저는 알로에베라 워터, 그리고 글리세린을 썼고요. 그리고 두피에 효능을 줄 수 있는 걸로는 레몬그라스, 클라리 세이지, 일랑일랑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어저께 저한테 이외로 좀 만들기를 침대 스프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침대에 진드기도 많고요. 벌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많이 하는 게 매일 할 수는 없고요. 매일 할 수는 없고 한 번씩 침대 커버를 다 벗기시고요. 다 벗기시고 세탁을 하시고 매트리스만 논 채로 베이킹소다는 편하게 마트에 가면 구입하실 수 있잖아요. 베이킹 파우더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넣으세요. 네, 에센셜 오일 넣으시는데 그때 넣으면 좋은 오일이 오레가노, 그 다음에 퓨리파이, 마조람, 티트리, 유칼립투스 이런 오일인데 제가 좀 전에 저는 오레가노 가이드 잘 안 해요 하잖아요. 얘가 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찐득이 이런 그 방충 효과가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그럴 때는 오레가노를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에다 오레가노, 마조람, 유칼립투스, 티트리, 퓨리파이 이런 오일을 집어넣으세요. 베이킹 파우더. 그래가지고 베이킹 파우더를 다 섞으세요. 그리고 그 파우더를 그 침대 매트리스 위에, 그 다음에 카페트 쓰시는 분들, 지금 겨울에 카페트 쓰시는 분 계시죠? 저희도 카페트 써요. 예. 그 카페트 위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다 뿌리세요. 뿌리시고 한 15분, 20분쯤 그대로 방치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청소기로 다 빨아들이세요. 그러면 진드기 죽습니다. 그래서 진드기 다 빼낼 수 있고요. 다 죽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관리하시면 좋잖아요. 수시로 관리하실 때는 이런 스프레이 병을 구매를 하셔서 저는 룸 스프레이로 이렇게 사용할 때는 100ml를 좀 사용합니다. 100ml 스프레이 병을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거기에다가 퓨리파이, 그 다음에 레몬도 좋아요. 라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레몬그라스 굉장히 좋아요. 레몬그라스. 이런 오일들을 100ml 할 때 30방울 정도 넣으세요. 그러면 30방울을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죠. 자, 레몬그라스 오일은요. 100ml 할 때 한 3방울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많이 넣으면 이게 향을 또 좀 잡아먹을 수 있고요. 근데 퓨리파이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날 거예요. 퓨리파이 향이 굉장히 세거든요. 퓨리파이가 되게 강해요. 근데 얘가 공기 정화 오일이에요. 그냥 맡으시면 아실 거예요. 뭔지. 퓨리파이가 공기 정화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번 써보시고 나는 퓨리파이 향이 너무 강해. 그러면 뭐 다른 오일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퓨리파이가 그렇게 침대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그 이슈에 불편함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또 퓨리파이예요. 그래서 퓨리파이 한 10방울 정도 넣으시고 레몬 한 10방울, 레몬이나 라임 한 10방울 정도 넣으시고 나머지 오일을 레몬그라스 한 3방울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 티트리, 유칼립투스 이런 오일도 넣으시고 시더우드 오일 넣으시면 좀 향이 예뻐요. 그리고 시더우드 나무에 벌레가 안 달라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벌레나 방충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더우드 향 넣으시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침대에 쓰시고 방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어제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엌에. 예. 부엌에 여러분들 곰팡이 있으시다. 그런데 뿌려가지고 좀 두셨다가 닦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이런데, 가스레인지 이런데 다 쓰시고 나서 이거 뿌려가지고 닦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변기 말씀하셨어요. 예, 변기 주변에도 뿌리시면 그렇게 소변 냄새라든지 또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고요.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신 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